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8,4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발표 직후 투자자별 배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DLF 사태 때보다는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은행별로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총 공사비 6,78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중위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며 올해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수도권 핵심 사업 위주로 시공계약을 체결해 주택사업에서 초격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산 제품을 7일 만에 국내로 들여와 배송 중인 것과는 달리 국내 플랫폼에서는 거래되는 중국 직구 제품의 배송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리는 사설 통관을 통해 화물을 보내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정부의 공식 통관 시설을 이용하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다가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CPI 지수 그리고 14일 발표 예정인 PPI 지수를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에서의 현명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활기찬 강사님을 이제 월요일부터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운이 좋은데 아쉽게도 시장은 좀 혼자 마감을 보였잖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은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 화요일 CPI 나오고요. 14일 PPI, 그리고 21일에는 FOMC가 있는데, 자,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시가 오르려면 장작,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한데 1월 CPI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1월 CPI 나오고 나서 출렁거렸습니다. 2%대 들어갈 거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3%대 들어오면서 PPI 안 좋게 나옴과 동시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7의 호실적,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고용 지표도 잘 나오면서 증시는 지금까지 잘 상승해 오다가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제가 재료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물가입니다. 12일 CPI, 14일 PPI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온다면 증시는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증시가 물가 쇼크로 인해 잠시 출렁거렸어도 엔비디아 호실적이라는 장작이 있어서 그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CPI, PPI 물가 지표가 잘 나오지 못한다면 21선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뉴욕 증시는 정리해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60선 붕괴됐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만 뭐 어떤 날은 코스피가 오르고 어떤 날은 코스닥이 내리고 뭐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장세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PBR 1배 미만인 상장사가 1,100여 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옥석을 좀 가려드리자면 완성차 업체,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바이오 ADC 섹터,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증시 전략 말고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QR코드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는 박스권 매매입니다. 사실 5일선, 11선 매매, 이평선 매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박스권 매매 제가 정말 쉽게 강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로 따지면 하 정도의 강의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주식을 잘 모른다,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부담 없이 강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 자, 우리의 정영석 강사님과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이 자료집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 자료집도 받아가 보셔야겠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다시금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살펴보면 일단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대봉LS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CCS도 21%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HLB부터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 미국에서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간암 신약을 연이어 좀 등재를 했죠. 이에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볼 텐데 발주처인 셉코3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1, 카심 1 복합 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줬고요. 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자람테크놀로지는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인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무려 2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봉LS가 지금 비만 치료제 테마로 좀 묶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네, HLB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HLB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파이널 리뷰 하나 있고요.
5월 FDA 최종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이랑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 차트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리고요. 1파 이후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 패턴을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모난 박스 보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차 파동 이후에 눌리고 2차 파동이 나오지 않고요. 네모난 박스 보면은 올랐다가 다시 시세 초입 부근까지 쭉 빠집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1파 이후 눌림 구간 잡히고 2파가 나오지 않고 1파에 끝나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원래 차트 패턴대로라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이 나왔으니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이 그려졌으니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라서 내가 조심을 해야겠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야,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왔으니 정말 강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강하다는 반증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인데 지금 이전과 다른 패턴을 그리면서 HLB가 잘 가고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3파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5월에 최종 승인 결과 나오니까 4월 중순까지 들고 있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10만 원 부근인데 지금 들어가시면 2파 고가권 부근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파 눌림 구간인 이평선 수렴 구간인 21선 지지 라인인 8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반등세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HLB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다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최종 승인 전까지 계속해서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겠다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등한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고 전략을 세워보자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어서는 순서대로 한번 갈까요? 네, 순서대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좀 어떻게 타이밍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1,500억 수주 관련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진엔텍이나 에너토코 이런 중소형주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단기 박스권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다만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이 윗꼬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물대가 앞에 많다 보니 이 정도 상승분에서 이 정도 윗꼬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윗꼬리는 아니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물대를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윗꼬리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박스권 고가 라인을 향해 가는데 거래량이 터졌으면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빵 하고 터졌으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거래에 대비해서는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많이 터졌지만 앞에 보면은 충분히 오늘과 같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빠지죠. 이때도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는 정책주이기도 하고 수주도 잘 따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익숙한 재료입니다. 사람들은 초전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선한 재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자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박스권의 저가 라인, 그러니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14,5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신다면 수주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간 10% 정도 수익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
정책 한번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향후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전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선한 재료 AI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모픽 관련주인데 말 그대로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를 본뜨는 칩입니다. 반도체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적 논리를 떠나서 테마주니까 테마 논리로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HBM 관련주가 시장에 대두되면서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온 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은 CXL, 네오셈이라든지 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칩렛, 3S가 올랐죠. 그 다음,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섹터가 도는데 그 마지막 주자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내외에 분화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는 가장 신선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상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뭘까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였까요? 이게 저점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좀 삐뚤게 그렸는데 고점도 이렇게 그어보면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평행선 그으면 이게 추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대 안에서 상승 파동과 눌림 반복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시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대 상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시가갭 띄우고 빠질 수도 있고 별다른 섹터가 없으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라인 저점이 올라가니까 45,000원입니다. 45,000원 지지라인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단기 목표가 62,000원 잡고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차트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저희가 또 한 번 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단기 매매 관련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관련해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CCS입니다. 자, 초전도체 테마는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CCS는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은 종목이죠. 저도 이제 좀 그만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 필요는 있지만 실제 매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전고점 부근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6,2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근입니다. 차트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갭 띄우고 오후장에 어마어마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매매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리자면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낙폭과대 매매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 강의 기회 되면 한번 하겠지만 낙폭과대라고 해서 1파에 비해 눌림 구간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21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까지 그러니까 6,700원까지 올랐다가 3,500원까지 빠졌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는 낙폭과대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가도 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 해서 이게 양봉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적산병을 기대하고 전고점 돌파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고요. 신규 접근은 위험하니 오늘은 교육 차원에서만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인데요. 비만 치료제 지금 테마로 묶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흥미가 많은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대봉 LS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FDA 승인, 그러니까 위고비가 심혈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대봉 LS가 대장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제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됩니다. 중소형주를 볼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을까요?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을 제가 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집봉은 결국 중소형주,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캔들 다 매집봉입니다. 그럼 이거 매집봉이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외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매집봉이 보면 너무 많아요. 이때도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다가 뛰어났습니다. 이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때 왜 고가권까지 뛰었을까요? 주가를 1월 29일입니다. 8,850원에 시작해서 왜 9,840원까지 주가를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누가 물량을 던졌을까요?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9,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매물대라고 하는데 9,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래량을 실어서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9,840원까지 자기적으로 올린 겁니다. 물량 받아오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런 캔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매집봉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원리를 내가 알고 세력들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공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봉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분봉상으로 보면 상한가를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봉 LS가 시간 내에서 상한가가 풀렸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기법인데 상한가 보냈다가 시간 내에서 이렇게 풀리면 다음 날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시초가에 던집니다. 아, 나는 강한 상한가가 좋은데 나는 갭이 적어도 10% 이상 뜨는 게 좋은데 실망 매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갭 하락이 예를 들어서 3%로 시작한다 가정해 볼게요. 3%, 4%, 5%, 6% 부근까지 호가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물량이 다 나와요. 그때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담으시면 아마 주가를 세력들이 올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매집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갭 하락 출발할 겁니다. 갭 하락 출발하면 한 3%에서 5% 구간까지 담아보시면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 관련해서 나는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딱 10분에게만 이 스캐핑 관련한 자료집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단기 매매 정말 확실하게 꽉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하시고 시장 대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의 강의 순서가 이렇게 난이도가 위에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주식을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비법이겠죠? 그렇죠, 맞죠. 네, 강의 내용 바로 들려주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박수권 매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러니까 금요일 방송에서도 그렇고 단기 이평선을 주제로 많이 강의하다 보니 손이 느리신 분들, 그러니까 그게 스캘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자를 했을 때 애국가 기준으로 800타 이상 나오시는 분만 좀 가능한 기법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변동폭이 심해야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독수리 타법으로 막 삼, 성, 전자 이게 치는데 5분이 걸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과연 단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박스권 매매 기법을 들고 왔고 타자가 느려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 기법만 적용하신다면 독수리 타법을 쓰시는 분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 기법이 무엇이냐?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되게 추상적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당연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박스는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주가가 네모난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려고 하면은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맞아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에 맞아서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럼 지지 라인,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이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차트 패턴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전 적용해서 수익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박스권 매매 기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박스권의 개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느냐? 박스권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모멘텀이 있긴 있어요.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수급을 끌어당길 만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2, 3개월 내에 어떤 모멘텀이 터지긴 터지는데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다 보니까 네모난 박스권 안에서 등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 ADC, 바이오 섹터 움직이죠. 근데 STO 아시죠, 여러분들? STO, 조각 투자에 대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딩 같은 것도 쪼개서 살 수 있고요. 미술품 같은 것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STO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거래소가 4월 달에 개설합니다. 아마 예정대로라면 4, 5월 달에 개설을 하는데 모멘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STO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죠. 지금 당장은 막 로봇이네 하고 로봇주의 사람들이 다 몰리고 지금 반도체네 하고 반도체에 다 몰리고 현대차네 하고 현대차에 몰리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은 있으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또 반면에 지금 당장 뭔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올라가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우리가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게 장점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린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매수 매도도 못합니다. 그럼 좀 곤란합니다. 매수 매도 방법은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방법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매도만 할 줄 아신다. 그러면 주린이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바닥권만 잘 찾는다면 꾸준히 수익 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박스권 매매라는 게 자, 네모난 박스가 그려져 있고 이 박스권, 바닥권에 사면 주가가 오른다는 게 기본 골자잖아요. 근데 바닥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도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제 강의 나머지 시간 10분 남아있는데 10분만 좀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바닥권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자, 단타 기법 중 가장 안정적인 기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일선이랑 11선 기법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권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 이평선 기법입니다. 다만 이 박스권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닥권만 잘 찾는다면 이미 그 자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내가 주린이인 분들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원칙이죠. 우리가 이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무작정 차트만 잘 보고 그러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우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아니 간혹 가다가 이 박스권의 중간 라인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이쯤 되면은 저점이야. 이쯤 되면은 반등할 거야. 그렇게 혼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기법 잘 적용하신다면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 안 사고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매수를 잘 하는 거 좋아요. 매수를 잘 해야죠. 근데 매수보다도 더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매도가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요. 손실을 보면 손실 보기 싫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절하는 게 어렵고 손절하는 게 어려운데 박스권을 그어주면 그냥 이 구간에서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매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서 제1원칙으로 삼아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분할익절이 아닌 전량익절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과거에 단기 이평선 강의할 때는 절반 익절하세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론상 봤을 때 저항 라인 맞으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전량익절하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빠지는데 그것을 들고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 팔고 다른 종목 단타 쳐야죠. 그러니까 분할익절이 아니라 그냥 100% 사고 100% 파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박스권 매매할까요? SK하이닉스 가지고 박스권 매매합니까? 아니죠.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졌던 종목을 우선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거래 대금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객관적인.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참여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차트 보고 야 이거 차트 좋은데? 야 이거 재료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이죠. 객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를 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져야 되느냐? 500억. 그러니까 500억이 최소고요. 저는 적어도 1000억 정도라 봅니다. 그럼 최근에 1000억 정도 터졌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죠. 뉴로모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CCS 초전도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 별표 4개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5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횡보하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발을 그어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쭉 들어오다가 계속 들어오면 안 되고 어느 순간 횡보하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저점에서 사야 하다 보니까 횡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A급 재료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TO 관련해서 거래소 일정이 4월 달에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 삼아서 STO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실시되는 일정이 없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때는 차트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HTS나 MTS 들어가셔가지고 박스권 그리고 있는 차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종목을 뭐 ETF처럼 다 담으실 건가요? 백화점을 차리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한 종목, A급 재료 일정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 말 그대로 시가 출발해서 고가까지 누군가 올린 거고 판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장대 양봉 윗꼬리가 살짝 이렇게 달리는 건 괜찮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시고요. 망치형 캔들, 망치 아시죠? 그런 캔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밑에서 샀다는 거예요. 누가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좋다는 겁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팽이형 캔들은 줄다리기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사고 누군가 위에서 누가 팔고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반등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 근거가 된다.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매도 타점이죠.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캔들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장대 음봉.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네모난 파란색이 나와요. 파란색 장대 음봉. 그러니까 누군가 시가갭 띄우고 종가까지 주구장창 물량을 팔았다는 겁니다.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거래대금이 실린 채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신호로 보면 되기 때문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별표 2개. 그다음에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누가 고가권에서 물량을 던졌다는 거죠. 매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드릴게요. 그다음에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유성형 캔들. 유성형 캔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고 파란색이 나오는데 음봉의 길이도 굉장히 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이 어디서? 저항 라인에서 나온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제가 5개 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윗꼬리 캔들이랑 장대음봉 캔들보다 더 안 좋은 캔들이에요. 정말 나쁜 캔들이에요. 이 캔들 나온다면 무조건 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실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전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박스권이 여기서 그려지나요? 아니죠. 이거는 파동입니다. 파동 논리에 따르면 1파, 눌림, 2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스권 매매 기법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건 난이도 상짜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지지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검은 선을 그렸는데 여기 밑으로는 주가가 안 빠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쭉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위에도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저항 라인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죠. 이것도 쭉 수평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려보는 거예요. 박스가 그려졌네요.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라인.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이 구간. 너무 간단하죠? 이거 앞에 건 보지 마시고요. 네모나 박스만 그리시고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만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5%에서 10%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농화성. 한농화성도 지금 보면은 파동 논리인데 보지 말자고요.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 라인을 그려볼게요. 요거 이렇게 닫읍시다. 그만 닫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서 매수했으면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마음 AI도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야 되나요? 저점 라인, 지지 라인, 수익. 팔고, 사고, 수익. 팔고, 다시 사고, 수익.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월드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파동 논리 이거 보지 말자고요. 어려워요. 박스권 그려지잖아요. 박스권 지지라인 안 떨어지죠? 여기서 다 맞다가 팔면 되잖아요. 어디? 저항 라인까지. 그러면 이거는 수익 한 20%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5일선, 11선, 이평선 매매는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0분의 강의 내용이 실제로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 기법 하나 마스터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20분 안에 당연히 마스터하려면 힘들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드시고요.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데 들어오신다면 제가 종목도 드리고 기법도 말씀드리고 자료집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평균 타수가 800타가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이 느려도 따라할 수 있는 이 박스권 매매 관련해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도 남겨보실 수 있고요. 나는 손이 빠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단타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또 단기 매매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이 자료집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강사님, 제가 주식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를 정말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진작에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를 좀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상승률 53%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나날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를 2월 23일 방송상으로 추천드렸고요. 고가 기준으로 약 53.98%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은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11선 매매 기법, 금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2월 23일이죠. 11선을 지지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사서 우리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11선 매매 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평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져야 되고 A급 이상 되는 재료여야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선에 눌려야 된다. 너무 간단한 기법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거래량 빵빵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자,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가는 거 A급 이상 되는 재료 아닌가요? 맞죠? A급 재료면 제가 2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1선 구간에서 제가 담아가지고 1파 이후 눌림 구간이니까 2파를 노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만 원,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빠졌는데 오늘도 11선 매매 기법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만약에 11선 매매 기법을 잘 배운 분들이라면 오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종가에 들어갔다 가정했을 때 시간의 매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법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적용되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방송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1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들은 이 재료가 괜찮은데 거래량도 들어오네. 근데 주가가 11선까지 밀렸네. 근데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네. 그럼 내가 오늘 종가상으로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접근했겠죠. 그 결과 시간 외에서 1,640원, 6%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다른 섹터가 없다 하면 우리가 큰 수익,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 6%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1거래일 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야 되고 1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기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진작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배웠었던 이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런 종목들도 공략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이렌시스입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이렌시스가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말해주셨던 그 조건에 다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렌시스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리 아시나요? 집사 로봇인데 이재용 회장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관련된 로봇 모멘텀 이슈가 나온다면 이렌시스가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보면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박스권이 그려지나요? 아닙니다. 자, 박스권 매매 기법 오늘 배웠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 한번 소거하겠습니다. 5일선 기법인가요? 아니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기법을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게 11선 기법인가요? 아닙니다. 야, 이거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될까요? 자, 강의 내용 까먹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강의해 드린 적이 있어요. 추세라는 거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 저점을 그립니다. 저점은 이 구간이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점입니다. 그 다음 저점은 어딘가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고점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저점만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네요. 이러면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좋은 종목이에요. 재료적으로도 좋고 삼성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법도 쓸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추세 매매 기법.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대가 형성되었으니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추세 지지라인에서 매수해야 되죠. 이 구간입니다. 그럼 이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7,500원에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물론 손절할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추세 매매 기법이 잘 맞는다면 우리가 10,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기법 말씀드렸죠. 11선 기법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렸죠. 박스권 기법 말씀드렸죠. 저는 이 기법들만 가지고 실제 투자 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론 강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1타 주식 리뷰할 때도 제가 강의한 이 기법을 가지고 이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5일선, 11선 뭐 이런 기법은 아니지만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렌시스는 추세 지지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7,500원 라인에서 들어가면 단기 목표가 10,000원 잡으시고 우리가 큰 수익 볼 수 있는 차트다.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기법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스캘핑 관련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혹은 단기 투자는 진짜 내가 올해 한번 꼭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단타 정복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기법들에 대해서 골라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강의는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1타 주식은 이렌시스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